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수송소가 재가동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군산수송소는 올해 계획대로 1000명을 고용해 선박블록 8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수주 잔량은 현재 150여 척으로 군산수송소에서는 내년에 300명을 추가 고용해 10만 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일산시가 내년 예산 1조 7,41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1,000억 원에 가까운 지방규모세 감소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졌지만 지방채 발행과 기금 등을 활용해 올해보다 4.1%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문화관광 육성과 녹색 정원도시 조성, 시민 생활안전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김관영 지사와 도내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회 예결위 심사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화요일 종합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수주 잔량은 현재 150여 척으로 군산에서는 올해 8만 톤에 이어 내년에는 10만 톤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당초 우려했던 인력 1000명 목표도 채워졌습니다. 오형숙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가동을 시작한 군산조선소. 철판을 잘라내고 잘라낸 철판을 용접해 블록을 만드는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가동을 중단한 지 5년 만에 다시 생산을 시작하면서 공장안은 생기가 돕니다. 지난 1년 동안 8만여 톤의 선박블록을 생산해 울산으로 보냈고 내년에는 10만 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동 초기에는 인력 부족으로 난항을 겪기도 했지만 올해 목표인 1000명 고용도 채웠습니다. 사내 협력업체 810명과 본사 90명, 외국인 인력 170명 등이 고용됐고 내년에는 300명을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HD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지자체 취업 박람회, 일자리 매칭데이, 전라북도 조선업 도약상태 등의 지원에 힘입어 현재 약 1천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감 확보에 따른 생산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고용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미 150여 척의 일감을 확보해 군산조선소 블록 생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력 수급이 안정화로 돌아서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 확대, 재가동을 위한 시설 보수, 지방세 납부 등 직접적인 효과는 물론 최근에는 공장이 위치한 오시도동이 매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때는 전북 수출의 9%를 차지했던 만큼 군산조선소가 더욱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블록 생산을 넘어 예전처럼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고급 기술 인력 양성, 생태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가동을 시작한 군산조선소, 우려했던 인력이 확보되면서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과 김제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새만금 신항망 방파제와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이후로 늦춰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에 따르면 행안부 중분위는 지난 17일 열린 5차 회의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결과를 지켜본 후 새만금 행정 관할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분위의 이런 결정은 군산과 김제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행정 관할 결정을 유보한 후 정부의 기본계획 재검토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분위의 5차 회의 결과는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가 오늘 국회에서 도내 여야 국회의원들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새만금 예산복원과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 입법 추진,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도내 현안 해결에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힘을 모아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염원하는 도민 한마음 행사가 열렸습니다. 도지사와 도내 출신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600여 명은 건의문을 낭독하고
법안 통과를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111만 3,594명의 서명부를 여야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금의 특별법은 상징적 조항 28개로만 이뤄져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명산업 육성 등 232개 조문을 담은 전부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의회가 서울 메가시티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철회 촉구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서울 메가시티 고상은 구급차에 실려가야 할 응급환자인 지방은 외면하고 서울이라는 상류층 전용 병실만 늘리는 것과 같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방 경쟁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 전혀 다른 정책이라며 현 정부의 자기 모순적인 처사를 비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 군산 성산면 우드칩 공장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권익위는 마을 주민과 공장 대표, 군산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드칩 공장을 둘러싼 갈등 조정이 완료됐음을 공식화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라 군산시는 우드칩 공장 토지 등이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내년 10월 15일까지 매입을 완료합니다. 이때의 보상 범위와 금액 등은 공모사업 지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또 공모에 선정되지 않으면 내년 말까지 공공목적 사업을 위한 대체 사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됩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내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예결위를 찾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 기재부를 찾아 지역 현안 사업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등 소위를 찾아 홀로그램 기술 사업화 실증 지원과 산재 전문병원 건립, 식품문화복합혁신센터 구축, 농식품 메타버스 기반 기술 실증 지원 등의 국비가 원활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이전에 후보자 사전 검증을 진행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국 253개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과 예비후보 등록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진행합니다. 후보자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학력과 병적, 재산, 세금, 부동산, 가상자산 현황 증명서 등을 내야 합니다.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할 경우 공천심사 배제 등 불이익이 따를 전망입니다. 익산시가 내년 예산 1조 7,418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1,000억 원에 가까운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커졌지만 지방채 발행 등을 활용해 올해보다 4.1%가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내년 예산은 문화관광 육성과 녹색 정원도시 조성, 시민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익산시가 내년 예산을 1조 7,41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 1조 6,037억 원과 특별회계 1,381억 원입니다. 익산시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보다 692억 원, 4.1%가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살림사이를 꾸렸습니다. 부족해진 예산은 기금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해서 지금 980, 1,000억 정도의 삭감된 그 교부세를 메꿔놔야 되는 게 저희 현재 이제 당면 일이었어요. 내년 예산은 녹색 정원도시 조성, 문화관광 육성, 시민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화관광 및 녹색 정원도시 조성 분야를 보면 서동 생가터 유적 정비 65억 원, 원광대 시민 개방형 체육시설 조성 32억 원, 왕궁 정착농원 현업투자 매입 48억 원, 익산 목천포천 도시 생태축 복원 4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됐던 만큼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예산 투입이 강화됐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105억 원, 재위험 개선지구 정비 47억 원, 급경사지 정비 61억 원, 동면천 하천 환경 정비 62억 원 등입니다. 특히 고물가와 경기 침체 장기화를 고려해 시민 생활 안정과 골목 경제 보호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577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222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4억 원, 농업인 공익수당 78억 원, 일산사랑 상품권 운영 300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13억 원 등입니다. 환경과 교육 분야는 수소 전기차 보급 406억 원, 도시숲 조성 55억 원, 일산교육 협력지구 5억 원, 고등직업 교육 거점지구 2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아울러 청년 인재 육성과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됩니다. 일산형 근로청년수당 35억 원, 청년 지역정착 지원 17억 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16억 원,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10억 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7억 원 등을 배정했습니다. 일산시의 내년 예산은 이달 28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거쳐 다음 달 20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회 2차 정례회가 개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예산서가 이제 심의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또 예결위 거쳐서 다음 달 20일이면 확정이 되죠. 줄어든 세수 속에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된 일산시 내년 예산. 초점을 맞춘 지역경제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의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의 아파트 매매값이 상승세에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군산의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달 16일 마이너스 0.01%를 시작으로 지난 13일 마이너스 0.03%까지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의 아파트 매매값은 지난 9월 4일 0.01%에서 10월 2일 0.02%까지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지만 다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공급 물량은 늘고 있지만 수요가 줄어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내 주택 10채 가운데 한 채는 외지인 소유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주택 가운데 외지인 소유는 6만 3천 가구로 전체의 10.2%에 달했습니다. 이들 외지인의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이 2.9%로 가장 많았고 용인과 성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 사는 외지인들의 원정 투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지방소멸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태창 도의원은 어제 열린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인구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0,000명 이상 줄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출생아 수 감소와 사망자 수 증가로 자연 감소가 심화되고 젊은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면서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에 따라 인구 이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와 지방소멸 출구 전략 마련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익산의 수많은 민간 기록물이 온라인을 통해 공개됩니다. 익산시는 오늘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익산 시민기록관을 통해 문화도시와 도시재생, 농촌활력 등 4개 분야에 걸쳐 수집된 민간 기록물 14,000여 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익산 시민기록관은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치며 누구나 실시간으로 익산 지역 민간 자료를 주제와 시기별로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수관로 공사장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초래한 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1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이사 A씨와 업체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현장 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하수관로 공사 현장 주변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 1명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산의 국도에서 겨울철이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소방서에 따르면 첫눈이 내린 지난 18일 군산과 전주를 잇는 새만금북로에서 교통사고가 30건가량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낮 동안 도로 위에 내린 눈이 녹았다가
밤사이 다시 얼면서 생기는 블랙 아이스 현상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2012년과 2013년 군산과 익산을 잇는 27번 국도에서 14중 추돌과 21중 추돌 사고가 각각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습니다.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입주 기업이 유발할 수 있는 환경오염 사고에 전북도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현숙 도의원은 어제 열린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2차 전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와 중금속 물질은 기존 공공폐수 처리장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1,300억 원이 들어가는 폐기물 시설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 반영을 요구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군산 산업단지 화학사고가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13건이 발생했지만 전북도의 대응력은 미흡했다고 제기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 및 진실규명 대응단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새만금 예산복원을 요청했습니다. 국주영은 도의장과 김정기 실무추진위원장, 김성수 도의원은 국회에서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강훈식 간사, 김승원 위원을 만나 입장문을 전달했습니다. 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삭감 예산의 전액 복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결위원장은 100% 회복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전북대병원에서 태어난 새 쌍둥이가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병원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 태어난 새 쌍둥이 중 첫째와 둘째가 45일, 셋째가 58일 만에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나왔습니다. 병원은 새 쌍둥이의 퇴원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병원 마스코트 인형 등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정읍시 칠보면 한우농가에서 신고된 럼피스킨 의심 한우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일 해당 농가에서 의심 한우가 발견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18일부터 14개 농장에서 확진이 나온 이후 사흘째 잠잠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군산에서 청년 정책 포럼이 열립니다. 군산시 청년들은 24일 A본 호텔 컨벤션홀에서 포럼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전북연구원 김시백 박사의 기조연설이 진행되고 목포의 청년정책 우수 사례가 발표됩니다. 특히 지역 청년들의 관심사인 일자리와 주거, 결혼 등 6개 분야에 걸쳐 전문 멘토가 배석한 채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내일 원광대에서 지역학 강연자로 나섭니다. 원광대에 따르면 김 지사는 도전하면 이루어진다란 주제로 특강을 펼칩니다. 지역학 강좌는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역사와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14차례 진행됩니다. 익산시가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운영을 평가했고 익산시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와 학대 피해 아동 쉼터 설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경암동에 자리한 경암교회가 어려운 이웃에게 김장김치 8kg 60박스를 기부했습니다. 기부받은 김치는 경암동, 흥남동, 중앙동에 각 20박스씩 전달됐습니다. 경암교회는 2018년부터 매년 김장김치와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기 추모 사진전 봉분조차 헤일 수 없는 무덤을 내년 3월 31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서울 성북구와 공동 기획한 전시로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과정을 담은 사진 자료와
일본 내 조선인 위령비를 촬영 기록한 천승환 작가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주은 한우동이 지난 17일 오현동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이 추운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의 사골 세트를 기탁했습니다. 주은 한우동은 오산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착한 가게로 인증받아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린 가운데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린 가운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린 가운데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